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러시아 정부 푸틴 대통령이 정말 이제 마지막 선을 혹시 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지막 선은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러시아 국민들을 향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또는 국제사회 이런 데를 통해서는 선 넘은 지 오래고, 이제는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선을 넘었다. 정말 놀라운데요. 강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불과 며칠만 총만 잡는 훈련시키고 전선으로 바로 보내겠다. 총알바지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시작했는데 러시아군처럼 완전히 전격 기동전으로 가지 않고 하나하나 지금 완전히 주변에 또 배후에 러시아군을 두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듯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점령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공포에 떨었는지 방어 진지를 아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완전히 속아서 이 전쟁에 참가했다라는 그런 증언,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21세기판 형벌대대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예비군 동원이나 징집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전국적인 징집령을 선포하고 신병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총참모부 요청에 따라 2022년도 1, 4분기 징병 캠페인을 4월 1일부터 시작하며 러시아 전역에 있는 18세에서 27세 청년이 징집 대상인데요. 이번 1분기 징집 대상자는 1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징집 시기와 훈련 기간입니다.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사격술과 무기 사용법, 화생방, 독도법, 구급법 등의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숙지하는 데는 아무리 짧아도 4주 이상 걸리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징집 포고문에서 4월 1일 징집을 시작하는 대상자들은 4월 11일부터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13만 5천여 명의 징집 대상자를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교육기간을 거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투입한다는 말인데요. 해당 포고문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러시아 청년들은 자신들을 총알바지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앞두고 약 20만 명의 병력을 준비했던 러시아는 상당수의 병력을 잃고 전국 각지의 예비대를 끌어다 쓰는 것은 물론 해외 용병과 민간 군사기업, 심지어 재소자까지 뽑아 군복을 입히고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런다고 전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왜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4월 1일부터 징집을 한다. 그러면은 4월 1일 날 징집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4월 1일 날 들어왔다 치고 4월 11일부터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투입한다. 그럼 한 일주일 훈련시키고 보냈는데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일주일이면 뭐 합니까? 우리 다 여러분들 군 훈련소 다 대부분 다녀오신 분들일 텐데 일주일에 뭐 합니까? 첫 주에 가면 정신교육 좀 하고, 그리고는 제식훈련부터 시작하죠. 일단 걸을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제식훈련 조금 되면 그 다음부터 총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이면 제식훈련 다 필요 없고 총만 주고 총 사격 어떻게 하는지 해서 그 사격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데리고 가서 사격 한번 해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화생방, 독도법, 구급법, 또 각계전투, 포복 이런 거 없이 그냥 총만 한번 쏴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분대 전술 이런 게 무슨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이런 소총수, 완전히 알보병 소총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신병도 있고 기갑도 있고 기계화 부대도 있고 공병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군에 가면 후반기 교육해서 자기 주특기 교육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기관총 사수도 없고 박격포 사수도 없고 포병도 없고 그냥 전부 소총수. 이렇게 해서 일주일만 교육시키고 전쟁 전투 현장에 보내겠다. 이 말은 뭐냐? 자신들의 국민, 이 어린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아무리 저기도 선거가 너무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니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갔는지. 가기 전에도 형벌대대, 스탈린이 2차 대전 때 했던 그 형벌대대, 죄수들을 상대로 여기 갔다가 살아오면 감형해줄게. 그렇게 해서 지금 죄수들을 보내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체첸이다, 남오세티아다 이런 소수민족들 보내고 또 용병들 보내고 시리아에서 돈 주고 사고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자국의 젊은이들을 일주일 훈련시키고 보낸다. 자, 그런데 러시아 법은 징집병들은 해외 파병을 보낼 수 없다라는 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병만 해외 정상적인 검증을 받으니까 해외 파병을 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징집병을 해외 군사작전, 특수군사작전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법도 초월하는 이런 정책이 될 것이고 법을 초월하려면 계엄령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런 집행을 하는 것인지 과연 러시아 국민들은 또 이 러시아 젊은이들은 어떤 대응을 할지 반응을 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서는 나는 징집병이었는데 우리 법은 징집병은 이 해외 파병이 안 오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나 집에 보내달라. 이런 지금 항명 사태가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토에 있는 군인들을 징집을 해서 여기에 보내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본토에 있는 애들도 오는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항명으로 그냥 직결 처분당할 수도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우크라이나보다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공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겁니다. 크릴 문자로 적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해독은 할 수 없지만 여러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걸 해석해서 올려준 거 보면 이거 징집령이다. 그렇게 해서 4월 11일까지 보낸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 후폭풍이 어떻게 몰아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마치 전격전을 하는 것처럼 진격해 곳곳에서 고립되고 돈좌된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작전은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 전역에서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차례로 탈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의 3개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펴며 러시아에 점령되었던 도시와 마을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탈환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3월 31일 밝혔습니다. 공세가 두드러진 곳은 최근 러시아가 상륙함 한 척을 잃은 베르단스크 항구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3월 30일부터 기계화 예단의 지원을 받은 자포리자주 영토방위군과 공중 강습 부대를 투입해 이틀 동안 할레이볼, 자티슈야, 말리니브카, 베셀레, 젤레이하이, 체르본 등을 잇따라 탈환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수복해 돌파구로 삼고 있는 이 지역은 베르단스크와 마리오폴의 중간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오폴과 돈바스 공약전의 전진 보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멜리토폴, 베르단스크를 동남부 전선과 분리시킬 수 있게 됩니다. 드네프르강 이북의 러시아군을 포위하기 위한 공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 예단과 영토방위군을 투입해 자포리자 방면에서 공세를 계속하며 30일부터 31일 이틀 동안 자흐라디브카, 코츠비브카, 오르로브 3개 정착촌을 탈환하고 공세선 이북의 러시아군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헤르손 서부 올렉산드리브카를 탈환하고 3면에서 헤르손을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가 헤르손에 진입해 러시아군과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헤르손 시민들은 한 달여 만에 돌아온 우크라이나군을 반기며 이들의 도시 탈환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은 드네프르강 이북을 모두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드네프르강 이남에 여유 병력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강을 건너면 크림반도까지 위험해진다고 보고 크림반도 북부 지역의 차플린카 일대에 급히 방어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 지휘부는 헤르손에서 유력 정치인인 알렉산드 바비치 시장을 납치해 드네프르강 이남의 러시아군 기지로 도주했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1, 2주 내에 드네프르강 남쪽, 크림반도 북쪽의 우크라이나 영토 대부분이 우크라이나가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장갑차를 타고 진격하고 있는 모습인데, 러시아 군들이 뭐 수미, 하르키우, 또 이 키우 북쪽 이런 지역에서 아주 이 공세적으로 완전히 기동전을 펼치듯이 전격전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습니다. 밀고 내려오면은 우크라이나가 확 하고 그냥 손 들고 깜짝이야 하고는 항복요 할 줄 알았는데, 밀고 내려왔는데 웬걸 결사항전을 하면서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되고 후속 군수지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배 굶고 있고 탄약 보급 안 되고 기름 보급 안 되고 하니까 장갑차, 전차 다 서고, 탄약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서고, 또 탄약도 기름도 있는데 식량이 없어서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그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수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후에 러시아군을 절대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이 밑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이 크림반도예요. 그리고 여기 끝이 이제 헤르손입니다. 헤르손이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빼앗긴 영토 중에서 제일 큰 도시죠. 이제 이 헤르손 옆에 이 올렉산드 리브카라고 하는 이곳을 탈환했고, 그리고 이 남쪽, 그래서 헤르손은 양 3면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부 병력은 헤르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헤르손, 이 드네프르강의 다리를 끊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만 있냐? 아니죠. 또 여기 헤르손에 있는 이 헤르손 대교 뿐만 아니라 여기 끝에 또 그 강폭이 좁아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차플란카. 여기 부분에 전차 부대가, 전차 예단 하나 지금 진격하고 있는데, 그 전차 예단의 전관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비밀작전 또는 뭐 긴급작전 또는 정말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북쪽, 여기에 제가 다른 전황도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은 이 북쪽 요 지점에 최소한 3개 대대 전술단 정도의 러시아군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대오를 알려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개 대대 전술단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총마크가 아주 많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한 개, 두 개밖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세보니까 총 11개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지점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졌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 이런 이제 속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 마크가 있는데, 이 사진 마크 뒤에도 지금 그 총마크 있어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군 전차를 격파한 사진 지금 올라왔다. 이 지역에서 그런 마크고요. 이렇게 해서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패퇴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이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이 중간선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 전차부대가 진입해서 이 차플린카 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남쪽은 이 헤르손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총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세보니까 7개던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냐? 베르단스크입니다. 베르단스크. 그러니까 이 아조프의 건너편에서 러시아군이 상륙함으로 물자를 실어와서 마리우폴을 공격하는 이 전진 군수보급 기지로 사용했던 베르단스크. 그리고 이 옆에 멜리토폴이라는 또 도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남쪽으로 탁 들어와 버리면은 이 돈바스 지역하고 이 크림반도 북쪽에 있는 이 멜리토폴, 헤르손 이 지역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립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지만 러시아군이 이렇게 다 구석구석 다 지금 점령 통치 안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의 무인지경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지금 헤르손만 딱 들어오고 이 다리만 딱 건너게 되면 완전히 그냥 여기는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탈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군이 이 헤르손 탈환 만약에 뺏기면, 여기 빨간색 끄트머리 조금 보이는데 여기 크림반도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크림반도 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2014년도에 지금까지 8년 동안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확보해 놓은 이 크림반도 다시 뺏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이 도로 파란색이죠. 여기다가 지금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여기입니다. 바로 차플린카 비행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차플린카 비행장의 위성 사진을 보면 여기에 참호를 엄청나게 파고 있다. 지금 이제 참호 보이시죠? 그러니까 비행장 외곽에 참호를 이 외곽 지역에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참호를 대량으로 파고 있고 또 이 비행장 내부에 텐트를 치고 뭐 그들이 거주하는 이 점령군들 즉 러시아군이 거주하는 곳이 있는데 이 거주하는 외곽 지역에도 보시다시피 참호를 아주 대량으로 지금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들 있는 곳 외곽에도 참호를 지금 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여기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 있는 옆부분에도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또 참호가 잔뜩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이제 바로 크림반도거든요. 그래서 크림반도로 진입을 시켜주지 않기 위해서 헤르손을 뺏겼다고 가정하고 여기 이렇게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러시아군이 정말 마음이 쫄리긴 쫄리는가 봅니다. 정말 러시아 큰일 났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헤르손 시장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버렸는데 이 헤르손 시장이 납치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그게 또 공개가 됐죠. 그래서 실종이 아니고 납치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곧 풀려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풀려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멜리토폴 시장인데 멜리토폴 시장이 납치가 되면서 프랑스 언론에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도 풀어줘라. 젤렌스키 대통령도 풀어줘라 해서 이제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프랑스로 가서 중요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개전 초반부터 우왕좌왕하던 이유가 남부도시 멜리토폴 시장의 외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부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쟁에 투입된 이후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멜리토폴을 점령하면서 러시아군에 체포 구금되었다가 프랑스 언론인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한 이반 페도로프 멜리토폴 시장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어떤 정신 상태로 이번 전쟁에 임했는지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3월 31일 프랑스 TV 채널인 BFM 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들이 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속고 있었고 전장에 들어와 주민들을 겪은 뒤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도로프 시장은 그들은 나치를 잡으러 왔다고 했지만 지난 30년간 나치를 본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박에 당황했다라며 그들은 러시아어를 쓴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주민들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을 바꿨지만 멜리토폴 주민의 95%가 러시아어를 구사하지만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러시아군은 전쟁 투입 전에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민들이 두 팔 벌려 해방군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배우고 전쟁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저항을 하자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TV 채널에 출연한 멜리토폴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당황해하거나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현지 분위기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 같은 혼란은 멜리토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 같은 혼란은 점령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쟁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처음에 징집병들을 데리고 와서 징집병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징집병들이 뭐야 훈련한다고 갔는데 여기 어디야? 진짜 총을 막 쏘네? 훈련인데 왜 이래? 그리고는 잡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화상통화하다가 울고 나 징집병인데 내가 왜 이겼어? 확인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약 모병으로 변경이 돼 있네요. 징집병은 이런 해외 파병이 안 되는데 계약 모병은 해외 파병 해도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외 파병 할 수 있는 계약 모병으로 신분 전환돼 있고 뭐야 이거? 그렇게 해서 집단 한명 사태. 누가 나의 신분을 변환시켰어? 이렇게 해서 집단 한명 사태가 발생하고 이게 지금 러시아군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약 모병들조차도 속아서 왔다 이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왜 치냐? 쟤들이 지금 나치가 지금 득세하고 있어. 그 나치로부터 우리가 구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나치가 어디 있어? 나치 본 적 없는데? 라는 겁니다. 그리고 쟤들은 러시아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이 친러시아, 과거 또 러시아인이었던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있어.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아니 95%가 러시아어 쓰는데 왜 그래?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데 하나는 완전히 이 러시아에 세뇌된 이런 군인들은 분노하고 왜 너희들 거짓말해? 하고 아주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한 부류는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과연 러시아가 제대로 전쟁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징집병들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상황. 자,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으니까 지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대인지뢰 쓰고 있다라는 그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대인지뢰 이거 국제협약에 금지되어 있는 물건인데 물론 러시아는 그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인지뢰를 수미, 헤르손 이런 지역에다가 뿌린다? 이 대인지뢰는 뿌려놓으면 사람이 지나가는 어떤 진동이 땅의 진동이 미세한 진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센서가 그걸 감지하고 딱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진동 딱 오면 퉁 튀어가지고 사람 얼굴쯤에서 확 파편을 뿌려버립니다. 살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과거 발목지뢰 이런 거는 부상자를 만들어서 그 적 부대의 기동력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 용도로 발목지뢰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 대인지뢰 이런 것들은 퉁 튀어가지고 파편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살상용으로 지금 씁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많이 있는 지역에 대인지뢰를 쓴다. 또 대전차 지뢰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전차 지뢰도 지금 뭐 도로에 헤르손, 수미 이런 도로에 마구마구 뿌려요. 하르키우에 대인지를 막 뿌리고 그래서 이 하르키우나 수미, 헤르손 이런 지역에 이런 식으로 대인지뢰, 대전차지뢰를 막 뿌리니까 시민들이 그걸 피해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지뢰를 쓴다는 것은 그들이 수세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공세에 있으면 지뢰 안 쓰죠. 자기네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뢰를 왜 씁니까? 그래서 일부에 이건 뭐 아직도 러시아가 군사작전 잘하고 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나 본데 황당한 이야기죠. 지뢰를 왜 씁니까? 이기고 있는데. 자, 이런 전쟁 범죄 나중에 러시아가 어떻게 다 감당할까요? 계속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